나의 덕의 산속에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이 시는 일단은 자신의 필제, 그러니까 화자의 경험이죠. 화자의 경험, 어려움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주제상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일단 도치법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 그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와 그 다음에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 사이에 대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시를 짧은 시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자,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자, 먼 곳의 불빛은 하고 또 나오죠.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우리가 시를 읽었는데요. 일단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칠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다 이제 뭐냐면 긍정적 시어에 해당이 돼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기본적으로 산속에서 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예, 어둠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둠과 그 다음에 이 밤이 나오죠. 얘네들이 또 뭐냐면 부정적인 시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길을 잃어보지 않은 이런 의미는 결국 뭐냐면은 어떤 시련이요. 역경이나 시련이나 그 다음에 절망이죠. 예,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고요. 자,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화자는 이 글의 화자는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쵸? 화자의 경험을 토대로 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터덜거리며라는 말은 지친 모습이죠.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하고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불빛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잡은 손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뭐냐면 희망, 위안, 위로 맞잖아요. 그쵸? 아니면 서로 간에 의지. 여기서는 뭐뭐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의지가 되는 존재. 의지가 되는 존재.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판단할 수 있는 거냐면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 공동체 의식. 그 다음에 뭐냐면은 어떤 연대 의식 이런 게 나오는데요. 결국은 어떤 나 혼자만 걸어가면 힘들 텐데 옆에서 같이 말동무가 되어주거나 아니면 서로 부축을 해주거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짐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짐을 들어주거나 이런 존재가 있으면 그것이 다 뭐냐면 불빛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막무가내 어둠 속에서 막무가내 어둠이란 말은 결국 뭐냐면은 이제 고난, 슬픔, 시련, 길을 잃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어둠이 나오니까 고난, 시련,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좌절, 이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은 하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희망, 그쵸? 위안, 의지가 되는 존재에 해당이 돼서 맞잡을 손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또 공동체의 모티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까? 결국 뭐냐면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이란 말은 결국 뭐냐면은 어떤 깨달음, 희망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그쵸? 희망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이 새로운 발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글씨가 좀 그러네요.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했으면 어둠과 밤이 똑같이 부정적인 시어니까 결국 고난과 시련을 경험한 사람은 알리라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냐면은 1년에서 보면요. 우리가 좀 줄일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모루리라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알리라가 나오죠. 이걸 통해서 일단은 표현상으로는 서로 대립이 되지만 결국 길을 잃어본 사람은 알리라.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뭘 할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는 내용이 뭐냐면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라고 해서 이 작은 지붕이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결국 그것도 희망과 위안을 주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하고 나와 있죠. 어깨를 감싸준다는 말 자체가 구려구려 이런 얘기니까 결국 위로와 위안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희망이 나에게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는지 좌절을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 했으니까 결국 뭐냐면 좌절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시련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되는 거예요? 화자도 여기 해당된다는 얘기죠.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 먼 곳의 불빛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불빛이에요. 희망이죠. 그래서 결국 뭐냐, 희망 때문에 나그네를 쉬게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거는 나그네를 쉬게 한다라는 의미, 이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계속 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희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쵸? 결국 뭐냐면은 지속적이라는 얘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희망은 일시적인 위안이 아니라 지속적인 위안과 위로를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가 주고 있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있죠. 이거 좀 축소를 시킬게요, 선생님이. 더 축소를 시키겠습니다. 완전 축소시키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작품이 되는데, 이 시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자, 주제에서도 이미 나타났듯이 결국 뭐냐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낼 수 있는 따뜻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어차피 희망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준다. 맞죠? 어려움을 극복할 가장 큰 힘이 된다.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좀 더 발전되면 결국 뭐냐면은, 결국은 이 시적 화자도 결국 뭐가 되고 싶다면 희망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위안이 되고, 위안이 되니까 희망, 위안이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소망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경험해보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결론은 뭐냐면 자꾸 소박한 거, 불빛, 맞잡을 손, 작은 지붕은 다 뭐냐면 자꾸 소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망은 뭔가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작고 그 다음에 소박하고 이런 존재들이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걸 판단하는 게 뭐냐면요. 거대한 산줄기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거대한 산줄기가 보여요. 여기 쳤지만 요거랑 대비해서 작은 지붕과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결국 뭐 소박하고 작은 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이런 대목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아세요?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창하지 않고 소박한 것. 오케이? 요게 바로 뭐냐면 희망의 본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글은 이러한 표현을 위해서 뭐가 대표로 사용됐다고? 도치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뭐냐면은 자, 여기서는 일단은 요 1년에서 일단 도치가 사용되고 있고요. 또 어디냐면요. 이렇게 3년에서 또 도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사실은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요게 특이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기본적으로 요게 일단은 처음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요 두 개가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1년이 하나의 도치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1년에 일행이 딱 있고, 그쵸? 그럼 뭐냐면 여기에 걸쳐 있는 게 1년 나머지와 그 다음에 플러스 2년이 도치의 형식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2년의 일행이 있고, 여기에 나머지, 2년이 아니죠. 3년의 일행이 있고, 3년 나머지와 4년의 내용이 또 마찬가지로 뭐냐면 도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치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도치는 기본적으로 서술어가 문장의 끝에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도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보면 다른 건 말고요. 여기 보이는 요 대목이요. 3년이요. 3년에서 사용되고 있는 또 하나의 표현 방법은 뭐냐면 의인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래서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글은 공동체라고 했는데요. 공동체가 나오는 시는 기본적으로 무슨 시에 해당이 되냐면 민중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중이란 존재가 일단은 뭐냐면 부정적 현실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부정적 현실 플러스 시련을 겪고 있는 존재가 민중이고요. 이 민중이 결국 뭐냐 공동체를 매개로 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민중시의 가장 그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 기본적인 틀을 잘 지키고 있는 게 나이독의 산속에서라는 시입니다.